정조 승하 후 노상추는 홍주 영장으로 가게 된다. 충청도에는 총 5개의 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홍주는 지금의 홍성지역. 노상추가 홍주에 부임하고 신유년이 박는다. 신유년은 순조가 즉위한 해로 우리나라 천주교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해이기도 하다. 정조와 남인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를 옹호했다. 노로는 이를 빌미로 남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감행했다. 이것이 바로 신유 박해다. 홍주는 바다와 면한 지리적인 조건에 힘입어 천주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정원 이의체가 홍주는 사계에 가장 심하게 물든 지역이니 홍주 목사를 붙잡아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중인 이하의 지식인들이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아를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뭘까? 대안적인 사상을 찾다 보니까 그때 천주교가 딱 매치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신유 박해의 시절에 천주교가 가장 심하게 물든 그 현장에 노상추가 있었던 것이다. 천주교를 금하는 국법의 서슬이 퍼런데도 그토록 잡아들이고 처형을 하는데도 좀처럼 천주교가 근절되지 않자 노상추는 한탄했다. 이른바 믿는다는 자들은 남녀의 차이가 없고 상놈들은 믿음을 곧 법으로 여기니 그 말패는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가 없다. 정악이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가 서울 호통을 실시했지만 노상추는 적서에 대한 구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문중 어른들이 족보에서 서울 표시를 빼기로 한 것이다. 서울 숙부가 족보에서 서자를 빼달라고 한다. 그런데 문중에서 이를 들어주기로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집안이 망하는 것은 하루를 기다릴 것도 없겠다. 오호 통제라. 노상추에게는 서울 집안과 얽힌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1807년 서울 집안인 박춘노가 어머니 상을 당해 묘지를 썼는데 이것이 노상추 집안의 분묘 범위를 침범한 것이다. 이에 노상추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선 후기 들어 산송이 더욱 빈번해졌는데 사실 국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분묘의 크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벼슬이 없는 사대부의 경우 묘를 중심으로 사면 40보가 기준이었다. 그런데 속대전에서 이것이 바뀐다. 조상의 묘를 쓰는 일에 집착했던 사대부들은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묘 양옆에 좌청룡 우백호 범위로 묘역을 점점 확대해 나갔다. 그런 주관적 개념이 숙종 때에 들어 법으로 공인을 받게 됐고 그 탓에 시비는 잦아졌다. 게다가 특별한 묘역 기준이 없었던 하층민들이 양반의 묘역을 침범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비가 줄어들고 부유한 평민이 늘어나고 하층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했던 역동적인 시기.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양반이라 하더라도 가계 경영이나 세상 변화에 무심하면 쉽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